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기사 현관 읽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자 뉴스 보니까 GTX 착공도 못했는데 의왕역 쪽에 GTX C 정거장이 생긴다고 발표를 했죠. 국토부에서. 그랬더니 호가가 5천만 원 이상이 뛰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집값이 막 오르고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유는 수도권은 시장의 성격이 가수요 시장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수요 시장의 성격이 뭐냐면은 작은 개발 호재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투자하러 몰려가는 시장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거에 GTX D 노선이 상록수역에 정차한다는 소문이 돌았었죠. 그때 사람들이 그 상록수역 주변의 아파트에 속한 중개소로 너도나도 달려가서 투자를 하려는 사진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요번에 GTX C가 정거장이 들어선다는 의왕역 쪽에 주변의 아파트들이,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주변에 아파트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내놨던 매물 보류하거나 집값 크게 올리지 않을까요? 만약에 의왕역의 가격 높은 값을 치르고라도 하는 게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 이거는 경기도의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매매 전세 상승률을 나타내는데요. 여기 경기도에서 의왕시에 한번 보면은 매매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전세는 그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밖에 못 올랐어요. 이 집값, 그 어떤 지역의 집값이 안전하게 오르려고 하면은 전세랑 매매가 차이가 별로 없어야 돼요. 근데 의왕시 같은 경우는 매매가 너무 많이 올랐죠. 전세랑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상태에서 매매가가 오른다고 해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왕시에 여러분, 뭐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물론 가격은 오를 거예요. 가격은 오르겠지만 팔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지 같이 고려해 보셔야 되는 요소예요. 사고 나서 당장 오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지방의 광역시나 아파트 갭 투자 1억 이하, 그리고 수도권도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가서 집값은 많이 오르고 있죠. 사고 나서는 오르면 오를 수 있어요. 근데 팔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팔 때까지 시장이 좋으리라는 확신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의왕 이렇게 호가가 급등한 곳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만약에 의왕시에 하려는 분이나 꼭 해야 되는 분이라고 하면은 글쎄 그것도 좀 그렇게 추천을 못 할 것 같네요.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그리고 서울경제에서 최근 오늘자 발표한 기사를 보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재개발 규제 완화해서 민간에 본격 적용한다고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좀 낡았다 하는 소위 썩은 빌라들이 많은 곳들은 재개발 진행한다는 후보지로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면 되세요.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이 너무 고령화됐기 때문에 웬만한 곳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거정비 지수 폐지로 인해서 그 기준이 되게 낮아졌기 때문에 많은 곳이 한다고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투기 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 앞당기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서울시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새로 후보지로 발표한 곳에 이미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해서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팔지도 못하게 하거나 입주권을 만약에 안 준다고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동의하지 않겠죠? 동의하지 않으면은 진행도 잘 안 될 거고 결국 서울시장이 목표로 하는 재개발로 인해서 새 아파트 공급은 무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 지정 규제 완화해서 많이 해주고 그와 더불어서 투기 투자자들이 좀 들어가서 집값이 오르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투기 세력 유입 차단한다고 하면서 갖가지 규제 장치를 해놓는다고 하면은 생각만큼 계획만큼 새 아파트 공급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기사를 보면은 서울로 회귀하는 매수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경기도 웬만한 곳들도 15억이 넘는 곳들이 많이 생겨났죠. 뭐 인도권역이나 이런데, 그리고 경기도 곳곳에 새 아파트들 입지가 괜찮은 곳들은 이미 15억이 넘었어요. 이거는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의 아파트랑 매매랑 전세 상승률인데, 경기도에 비해서 경기도는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 비교해 보면은 매매가 상승률이 되게 높은 지역들이 많은데, 서울은 강남 4구 빼고 대부분이 매매랑 전세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매매 가격이 더 오를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매매 전세 상승률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인천 전체는 매매보다 전세가 더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인천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경기도랑 서울에 비해서 못 올랐으니까. 근데 경기도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지역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이 그래프에서 매매보다 전세가 많이 오른 곳이 투자 후보지가 되겠죠. 서울 같은 경우도 관악구 같은 경우가 관악구, 구로구, 은평구, 이런 강북구, 성북구 이런 곳들이 투자 후보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세가 매매가보다 더 많이 올랐고, 이는 무슨 뜻이냐면은 매매 가격 상승 여력이 아직도 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인천은 아직도 배가 고픈 곳이에요. 배가 고프다는 거는 집값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의미고요. 여기 보시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서울, 경기, 인천의 매매 상승률을 보면은 경기도는 많이 상승했어요. 2위는 인천이고 서울이 3위네요. 서울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여러분, 서울이 다른 경기도, 인천에 비해서 덜 올랐어요. 경기도 치고 1위고 인천 3위고 인천 2위고 서울 3위인데, 인천이 지금 많이 올라서 경기도랑 서울의 갭을 줄여나가고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상승할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서울입니다. 서울로 다시 바톤이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거예요. 집값이 많이 오르고 대출이 안 나오는 10억 이상의 아파트들이 많다고 해도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이 A급이고 경기도가 B급이고 인천이 C급지라고 그냥 가정을 하면은, 인천이 아무리 오른다고 한들 경기도나 서울보다 가격대가 높아질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울이랑 인천의 차이가 별로 없을 정도로 인천이 많이 올랐다고 하면은, 그 다음 순서는 인천이 서울보다 많이 오른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인천이 서울을 밀어 올려서 서울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을 여러분 앞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벼락거지 꼭 면하시길 바랍니다.